안녕하십니까. 이판사판 스포츠 토크 이광용의 옐로우 카드입니다. 웬일이세요? 오늘 축구할 차례인데? 그러게 말이에요. 네, 저도 준비 안 하고 있다가 어느 얼떨결에 지난주에 리쌍 길 드립까지 치시더니 보셨어요? 그 머리 벗겨진 거? 양쪽 손목이 다 지금 제자리에 붙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감춰놓고 있겠습니다. 다음 시즌부터 축구 기자로 어떻게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재국 기자도 없이 이영균 기자가 나오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4전 전승으로 한국 시리즈 3번째 우승을 차지한 SK. 이분을 빼놓으면 SK 야구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요 정도 설명. SK의 코디네이션 코치, 전력 분석의 핵 김성준 코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쉬셨습니까? 예, 이번에는 한 3일 정도 휴가를 주시더라고요. 또 일단은, 빨리 끝났으니까. 저희가 어렵게 모셨는데 적응하는 단 차원에서 카드 하나 드리고. 예. 아니 야구 팬들도 좀 생각을 하셔야지. 그걸 4경기 만에 끝내버리시면 어떡합니까 그거. 근데 뭐 저희도 발전을 해야죠. 예. 첫 번째는 4승 2패, 두 번째 4승 1패, 이번에는 4대예요. 이렇게. 그럼 앞으로 시리즈에서 계속 그럼 4승 무패. 앞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사실 이 SK 야구라는 게 좀 예. 겉보기엔 다른 측면들이 있어서 이번 한국 시리즈에 대해서 싱거운 시리즈다, 재미없는 시리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를 찬찬히 뒤지다 보면 원래 잘 만든 다큐멘터리는 꼼꼼히 따져봤을 때 더 재미있는 법이잖아요. KBS가 만든 다큐멘터리들이 대부분 그런 것 같은데. 예. 이번 한국 시리즈도 4경기 만에 모두 끝났지만 그 4경기 안에 감춰진 조금 작은 부분들을 따져보면 충분히 재미를 느낄 만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네. 곱씹어서 한 번씩 씹어 먹을 때마다 이 맛있는 육즙이 흘러나올 것 같은데요. 그 한 번도 사실은 경기가 뭐 리드가 된다거나 크게 역전이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경기가 흘러갔는데 그 사이사이에 보면 SK가 준비했던 것들 그리고 삼성도 이 무기력해 보이지만 그 중간중간에 굉장히 많은 강수들을 썼거든요. 이 경기의 흐름을 바꾸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는데 그 노력들에 다시 SK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면 한국 시리즈도 충분히 재밌었다고 봅니다. 사실 고기는 씹을수록 제맛이고요. 그렇죠. 육즙이 계속 나와요. 그렇죠. 이 적당히 드세요. 회를 먹을 때도 양념 많이 찍으면 적당히 드십시오. 관리하셔야 됩니다. 올겨울엔 반드시. 예.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한국 시리즈를 차근차근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과 함께 어떤 상황에서 SK가 어떤 결정적인 수들을 썼는지 그거를 함께 보시면 야구 보는 재미를 아마 확실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SK의 한국 시리즈의 bet. 첫 번째는 상대 흐름을 끊어랍니다. 예. 예. 김동준 코치가 포인트를 좀 짚어주시죠. 일단 저희들이 이제 준비를 할 때 상대팀이 어느 팀이 올라올지가 5번처럼 오리무중이었던 적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세 팀이 컬러가 좀 비슷비슷하고 롯데, 삼성, 두산 네.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첫 번째 이제 준피오를 이제 구경을 갔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들이 롯데가 2연승을 했을 때는 롯데가 올라올 줄 알았어요. 다 시리즈가 끝났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때는. 네, 그때는 네. 이제 그런 느낌을 가졌고 롯데가 저희들이 이제 시리즈 들어가기 전에 판단을 했을 때 이제 세 팀의 이제 곡선을 저희들이 판단을 했거든요. 페넌트 레이스 네. 후반부터. 후반서부터 예. 이제 상승색 그 하향색 곡선을 판단했는데 확실히 롯데랑 저희가 후반기에 붙었을 때 좀 약했어요. 근데 이제 전반기하고는 전혀 틀린 야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시리즈 들어와서 두산하고 딱 붙었는데 피크에 있는 거예요. 곡선이. 그래서 곡선이 피크에 있었고, 근데 반면 두산은 그 후반기 때 상대 팀이 새로운 시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갖고 젊은 선수들을 막 쓰시고 막 이러셔갖고 조금 흩어져 있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걔네들 그게 포스트 시즌을 하면서 어떻게 탁 뭉쳐질까를 저희들이 이제 관점으로 봤는데 1차, 2차전을 딱 하는 걸 보니까 아직까지도 좀 많이 흩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풀어진 상태가. 네, 풀어진 상태가 계속 보이고 또 갑자기 긴장되니까 선수들이 그 적응도 못하고 이제 그게 이제 결과로 1차, 2차전을 롯데한테 그렇게 아깝게 지고 완패를 하고 이제 부산으로 넘어갔는데 그래서 롯데가 피크에서 근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 솔직하게 제 마음은 두산이 그 세 팀을 놓고 판단했을 때 두산이 만약에 한국 시리즈에 올라온다면 아마 피크일 것이다. 그 팀들이 그 어려운 난관들을 잊고
한국 시리즈 올라오는 두산이 피크일 것이고 롯데는 지금이 피크니까 시합을 하다 보면 우리랑 만날 때는 떨어질 거의 것이다. 떨어질 것이다. 이제 남은 건 이제 삼성인데 솔직히 얘기해서 그 세 팀을 보고 있을 때 두 팀을 이제 시합 보고 삼성이 제일 쉽겠다 이런 느낌을 가졌어요. 워낙 시합이 타이트했고 예. 김피오가 정말 야구다운 야구들을 했었고 그때는 그래갖고 그런 느낌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왜냐하면 삼성은 시즌 중반에 되게 팍 차고 올라올 때가 있었어요. 예, 그렇죠. 12연승하고 예. 뭐 8, 9월 작년에 이제 기아 타이거즈처럼 그때는 정말 들어갈 팀이 없을 만큼 팀이 짜임새가 좋았어요. 근데 이제 시즌이 끝나면서 거기서 일단 끊어진 거예요. 흐름이요. 네, 그게 이제 본인들의 흐름도 깨졌지만 상대방이 생각할 때도 삼성이 다시 들어올 때는 그런 공포가 이제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타이밍이었어요. 그래서 세 팀을 놓고 봤을 때 솔직히 저희 팀이 제일 무서워했던 팀은 두산이 올라왔다면 두산의 그런 어려운 난관들을 갖고 올라왔다면 우리가 되게 어렵지 않았겠냐 하는 생각이 있어요. 되게 공포심이 좀 있었어요. 제가 솔직히 그때 4차전에는 그 응원을 갔는데 삼성을 꼭 이겨라. 삼성을 꼭 이겨라. 두산한테 고마운 거는 두산을 만나서 삼성의 장점이 완전히 무너져갖고 들어왔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중간 피차들이 그러니까 뭐 중피오나 피오를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 제일 명제가 흐름을 끊어라인데 보셔 되게 난타전이에요. 그렇죠. 보시기엔 되게 난타전이고 피차들이 올라가는 족족 포볼에다 안타에다 홈런 맞고 막 점수도 막 1이닝에 4점 5점밖에 나고 정신 없었어요. 우리도 안 볼 수는 없으니까 선수들이 무의식 중에 그 시리즈에 집중을 하다 보면 괜히 내가 마운드에 올라갔을 때도 저렇게 난타를 당하면 어지라는 생각들을 안 할 수가 경기를 보통 다 보죠? 보죠. 예. 저희들도 이제 나중에 영상을 다 틀어서 보여줘야 되고 분석 차원에서요. 예. 그래서 이제 공포심을 알지 못하는 공포심 그거는 이제 제가 제일 처음 느꼈고 저희가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선수들이 보면서 이제 전파가 되는 건데 선수들도 보면서 그런 것들을 좀 끊어야 됐어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그 삼성 같은 경우는 뭐 피처들은 흔들렸지만 사실 타선은 두산 투수를 상대로 물론 두산 투수들도 좀 부진했습니다만 적당한 순간순간에 활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타선의 어떤 그런 흐름을 끊는 것도 SK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됐을 텐데 그것이 사실 또 핵심 아니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가 올라갔을 때 이번 시리즈 가장 잘해줬던 게 이제 김광현 선수가 처음 올라갔을 때 뭐 선빵이라고 그러죠. 이런 표현 좋아요. 이런 표현. 예, 선빵. 선빵 확실하게 나요. 예, 저희 처음에 올라갔던 피차들이 김광현, 정우람, 정대현, 송원범. 예. 저희들이 이제 핵심인데 이 선수들이 처음 올라왔을 때 선빵을 제대로 날렸어요. 광현이가 저희들이 생각한 이상 큰 펀치를 날렸어요. 그러니까 SK 투수들은 틀리다. 많이 쉰 게 이거구나. 이런 이미지가 삼성사들한테 첫 번째 확 갔어요. 겁을 훅 준 거군요. 그렇죠. SK 피차들은 틀리다 지금은. 시즌 때하고 전혀 틀리다. 사실은 5회, 4회 조금 불안한 모습을 신명철 선수 본래 내주면 불안한 모습 보이더니 5회 갑자기 불었어요. 이것도 사실은 뭐 어느 정도 계산된 건가요? 1, 2, 3회를 진짜 열심히 잘하고 4, 5회는 그래서 저는 사실 농담조로 이건 비교 취한 극과 극이다.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광현이나 아직 어리니까 또 광현이 성격은 좀 이렇게 좀 확 뜨거워지는 성격이에요. 네. 그러니까 또 큰 시합이 됐고 작년에 못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올해 솔직히 하면 김광현 선수가 키였거든요. 저희한테는 저희가 무너지면 뭐 감독님도 엄살처럼 얘기하셨지만 4연패가 가능했거든요. 뭐 시즌 때도 광현이가 메인이 가갖고 첫 시합을 졌을 경우에는 추르륵 무너지는 케이스가 몇 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시리즈는 어떻게 보면은 좋게 얘기하면 되게 난전인데 난장판 같은 느낌이 좀 있었어요. 앞에 플레이오프가. 뭐 이런 시합들이 다 있을까. 11회 점수를 냈는데 12회 역전이 되고 막 이런 게 있어갖고 뭐 이런 시리즈가 플레이오프가 있을까 막 그러면서 이제 보는 사람이 또 네. 진이 빠지는 그런 거였는데 네. 또 그런 부분에서 흐름을 끊기 위해서는 선수들한테 어떤 자신감을 줘야 됐고 그래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첫 단추가 되게 중요했는데 김광현 선수가 그걸 너무 잘해줬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정우람 선수도 최영호 선수를 딱 만나서 너무 잘해줬고 여기서 사실 1차전의 포인트, 첫 번째 포인트인 흐름을 끊어라의 오늘의 핵심 키워드는
먼저 날리는 한방. 속된 말로 선방. 네, 이걸로 정리가 될 수 있겠네요. 실제로 1차전 투수들 교체 타이밍을 보면 물론 이제 점수가 뒤집어진 상태에서 나오긴 했지만 김광현 선수가 처음에 삼진을 많이 잡아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올라온 이 정우람 선수도 선두 타자한테 몸에 맞는 공을 내주긴 했지만 그 다음 타자 삼진 잡아냈고요. 그 다음에 전병두 선수는 조금 흔들렸지만 정대현 선수 올라오자마자 삼진 잡았고 그다음에 마무리 송우범 선수도 올라온 상태에서 이 유격수 직선타와 삼진을 계속 잡아내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쨌건 올라오는 투수들마다 첫 번째 승부들을 아주 잘 해주는 모습을 보면 그 부분에 대한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1차전에서 SK가 삼성에게 삼진을 엄청나게 많이 잡아냈었죠. 27개 아웃카운트 중에 16개를 모두 그러니까요. 삼진으로 잡아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도 포인트가 되는 거고. 사실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포인트를 다음 포인트로 또 넘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두 번째 SK의 어떤 포인트는 수비 시프트입니다. 사실 이게 SK랑 상대하는 팀은 이것 때문에 환장하는 거거든요. 이게. 네. 근데 이번 시리즈 뭐 항상 시리즈를 준비할 때마다 제일 키포인트가 되는 게 저희들 이제 데이터를 되게 중시하는데 데이터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게 이제 타구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번 시리즈 때 강조를 하는데 이번처럼 잘 됐던 시리즈는 없었어요. 예. 그러면 중요한 몇 장면을 좀 찝어주세요. 구체적으로. 일단 뭐 저희들 자랑은 아닌데 1차전을 시작했는데 타구가 5개가 나왔어요. 타구가 삼성 타자들이 앞으로 친 타구가 5개가 정도가 있었는데 안타가 5개가 나왔는데 거기서 3개를 저희들이 잡을 수가 있는 포지션이었어요. 시프트를 통해서. 네, 그러니까 일단 박한희 선수가 쳤던 타구가 센터 앞쪽으로 빠진 타구도 저희들이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3대 2를 만드는 그쵸, 그 그쵸. 역전타 네, 말씀하시는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나서 이제 김상수 선수가 라이트 쪽으로 친 첫 번째 안타 그것도 저희들이 어느 정도 타구 방향에 대해서 예측을 가능했었고 그리고 신명철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좌중간 쪽으로 빠진 타구인데 왼손 투수에 대해서는 되게 좌중간 쪽 타구가 많아서 했는데 그때 광해의 볼이 워낙 빨라갖고 워낙 빨라서 좀 밀렸군요. 조금 이쪽으로 예상을 했는데 저희들도 깜짝 놀랐어요. 맞고 제가 저 볼 절로 치나?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그런 타구도 이제 그게 1차전에 딱 나왔을 때 저희들이 처음 미팅할 때 키가 제가 첫 마디가 이번 시리즈는 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우측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센터, 세컨드, 우익수, 퍼스트 얘네들이 수비를 정말 잘해줘야 된다. 그래서 내야의 키는 정근우 선수가 키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늘을 통해서 모든 내야들 포맷을 움직여줄 수 있도록 해라. 센터는 강민이가 컨트롤을 좀 해줘라. 이런 오다가 이제 내려갔는데 그래서 박지용 선수가 이 타격 컨디션이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선발 출전을 하지 못한 건가요? 그쵸. 그래서 이제 수비가 우선이다. 그거는 뭐 박지용 선수를 좋아하는 팬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뭐 예. 말씀 못 드리는 여기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다른 데서는 얘기 못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뭐 그건 어쨌든 박지용 선수보다는 조동환 선수가 낫고 예. 그거 뭐 박정호 선수가 낫고 예. 뭐 그런 건데 어쨌든 그래서 후반엔 또 박정훈 선수를 퍼스트에 넣으신 거고요. 그렇죠. 이제 이호준 선수도 이제 나갔는데 좋은 일루수지만 예. 예. 표현을 항상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런 시프트에 대해서 저희도 이걸 강조를 했는데 근우한테 첫 시합에 그렇게 나가니까 선수들이 이제는 따라오게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번 시리즈를 하면서 큰 수확은 매번 시리즈하면서 수확을 얻는 건 저희들 제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성공을 얻게 되면 선수들이 그 다음 스텝에서 저희들한테 보는 시선이나 신뢰도가 많이 틀려지잖아요. 근데 그게 첫 시합 때 비록 놓치긴 했지만 빠지긴 했지만 자기한테 타구가 제일 많이 갔고 그러니까 모든 뭐 나주환도 그렇고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송원범 선수 같은 경우가 그 최태희 선수가 잘 쳤어요. 잘 쳤는데 이제 나주환 정면에 갔어 아니면 못 잡을 타구인데 이제 잡혔던 것도 그런 흐름이 선수들한테 갔고 그럼 김정준 코치가 생각하시기에 이 시리즈 한국 시리즈 4경기 중에서 제일 주먹을 불끈 쥐었던 수비 시프트 성공 케이스는 뭔가요? 일단 첫 번째는 박성민 선수 더블 플레이 잡았던 거. 몇 차전? 그게 3차전이었을 거예요. 1사 1루 때 이쪽으로 가는 타구를 근우가 잡아서 되게 어렵게 잡아서 죽인 네. 거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4차전 때 김상수 선수가 나와서 그 1-2루간 쪽으로 쳤어요. 1-2루간 쪽으로 땅볼 갔는데 이제 근우가 기다렸어요. 거기서 마지막에는 그쪽으로 올 거라고 네, 알고. 그쪽에 이제 거의 타구가 글로 가니까 상수는 이제 그걸 잡아서 그 다음에 이제 광혜연이가 조금 더 안정된 상황에서
만약에 또 2루로 가고 1, 3루가 됐다 그러면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끊을 수 있었다는 거. 사실 그 당시에는 거의 히트앤드런과 비슷할 정도로 박지만 선수의 스타트가 좋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빠졌으면 1, 2루가 아니라 거의 1-4, 1-3루 되고 4대1 네. 이런 상황이니까 복잡했을 거예요. 복잡한 상황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일단 사전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매스컴을 되게 관심 있게 보거든요. 멘트를 선수들 이제 상대편 감독님이나 이 멘트를 보면 저희들이 그 팀의 심리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예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보면 박하니 선수가 2차전에 라이나를 쳤어요. 정견우 선수 바깥쪽 스트레이트를 직구를 쳐서 이제 좌중간 쪽에 완전 안 빠지는 타구를 안타를 타구성을 날렸는데 이제 강민이가 그냥 거의 서서 잡을 정도로 잡고 나서 삼성 선수들이 되게 깝깝했을 거예요. 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예. 타석에서 자기가 자기의 리듬, 자기의 흐름 뭐 이런 거가 약간의 미묘한 어떤 개적인 요소들이 들어감으로써 복잡해지고 몸 그게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면 이제 근육으로도 이제 나타나니까 나가야 될 공이 자기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쳐야 될 볼을 좀 바꿔야 되겠다는 의식 자체가 저희한테는 성공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했을 경우에 뭐 똑같은 바깥쪽 스트레이트를 던졌을 때 뭐 이번 같은 경우 최영호 선수 같은 게 그런 케이스 몇 번 보였는데 실제 뭐 박하니 선수도 마찬가지고 그거를 자기가 정상적으로 쳤으면 뭐 좋은 타구들이 타구 안타 방향에 가니까 했는데 거기에서 한번 잡히면 내가 이걸 이렇게 쳐갖고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순간적으로. 이게 야구는 심리적인 부분이 중요하다는 게 여기서 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예. 것들이 이제 박경환 선수가 이번에 잘해주기도 했지만 예. 이제 박경환 선수도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도움을 얻는 거죠. 세 번째 포인트로 자연스럽게 네. 넘어가죠. 세 번째 네. 포인트는 바로 박경환이지 않습니까? 예, 실제로 삼성 네. 선수들을 시리즈 이제 잠실에서 두 경기를 문학에서 두 경기를 하고 대구로 내려왔잖아요. 대구로 내려왔을 때 삼성팀 분위기도 어딘가 모르게 약간 틀어진 듯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어떤 분위기냐면 SK가 정말 잘 막아내는구나.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잘 끊어내는구나라는 뉘앙스들이 없는 팀이구나. 흘러나오죠. 네. 코칭 스태프 그리고 뭐 양준혁 선수도 비슷한 뉘앙스의 얘기를 했고 정말 잘한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거기서 그 상황에서는 이제 경기를 포기했다기보다는 이거를 다시 어떻게 뚫고 나가느냐는 고민을 삼성이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 흐름을 막아낸 게 사실은 3차전에 박경환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3차전이 끝나고 나서 양준혁 선수는 정말 그 박경환을 아주 오랫동안 지켜봤지만 이번 시리즈만큼 잘하는 적은 본 적 없었다라고 예. 얘기를 했었거든요. 김정준 코치가 생각하는 박경환의 활약이 가장 빛을 발했던 장면은 3차전인가요, 역시? 올해 이제 저하고 이제 박경환 선수하고 꽤 이제 한 8년 정도 같이 했는데 올해 첫 미팅을 할 때 한국 시리즈 미팅을 할 때 올해처럼 말을 많이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어떻게 해라 이런 지시성 피처들한테 뭐 예를 들어서 피치아웃에 관해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의견을 냈어요. 작년에 못 뛰어서 목이 마른 거예요. 갈증이 나가지고 그거까지는 잘 시리즈 모르겠는데 한 번씩 쉬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한 한 번씩 번씩 쉬어줘야 쉬어야 돼요. 돼요. 그거 중요해요. 예. 다른 부서로 좀 갔다 오세요. 제가 지난 2년 전에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어서 그 마음을 잘 아는데요. 어쨌든 박경환 선수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진지했어요. 진지하고 적극적이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제 속느낌은 이번 시리즈 잘 되겠구나. 경환이가 저렇게 적극적이면 잘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확실하게 이제 박경환 선수가 빛을 발한 건 어쨌든 첫 번째는 투수들을 잘 알고 이제 상대한테 맞춰야 되는지 자기 피차를 기준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또 자기가 정말 써먹어야 될 포인트를 위해서 아껴두기도 하고 히든 카드를 숨겨놓기도 하고 볼 배합하는 과정에서. 그렇죠. 예.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흐름. 근데 약한 팀일수록 그냥 무슨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우리가 흐름을 끊는다는 부분이 있었지만 위기는 이번 시리즈가 재미없게 보인 것처럼 느끼시지만 저희들한테는 위기가 보이긴 보였거든요. 이게 위기가 될 것이다 예. 라는 부분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 팬들 입장에서도 저기서 삼성이 조금만 더 조여주면 흐름이 바뀔 수 있을 텐데. 네,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예. 분명히 있거든요. 있는데 그걸 우리가 이번 테마 중에 하나도 그걸 사전에 끊자거든요. 그 위기를 사전에 끊을 뭐 감독 피차 교체도 그런 부분들이었고 또 이번 같은 케이스에는 이제 삼성 시즌 때 우리가 했던 것들하고는 거의 정반대 부분들이 좀 많았고 경환이 스타일 자체가 예를 들면 그 삼성이 포볼이 되게 많아요. 4구가 시즌 동안 네. 포볼도 많고 볼넷을 골라서 골라내는 나가는, 능력들이 네.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시리즈 다음에 또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역이용할 수 있는
부분. 그건 뭐 피차들의 도움도 좀 필요하지만 어쨌든 쾌차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피차한테 그런 적극성들을 되게 많이 요구를 했고 또 뭐 거기에 맞춰서 또 삼성타자들이 이번에 너무 안 좋았고 그런 부분에서 박경환 선수가 그런 4가지 정도의 포인트에서는 정말 이번 시리즈 잘해줬고 뭐 마지막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적극적이었다는 게 생각도였지만 몸도 되게 적극적이었어요. 저희가 깜짝 놀랐던 건 파울플라이 잡아내고 네, 하는- 그 상황. 예. 그 정도로 뛸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경환이 형이 나이가 저보다 위거든요. 네, 이 관절도 안 좋고 포즈를 그 좋고. 정도 했으면 그 정도 오래 앉아 있었으면 허리도 되게 안 좋았거든요. 실질적으로 시리즈 준비할 때 한 일주일 정도를 쉬었어요. 준비하는 시간 동안. 그리고 거의 나머지 일주일 정도만 연습을 했거든요. 허리도 안 좋고 여러 가지 그 노안이 있으신지 몸이 안 떨어져서 하셨는데 어쨌든 잘 몸, 마음.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테마가 몸과 마음, 그러니까 몸하고 생각. 준비는 생각만이 아니라 몸이 움직여야 된다. 근데 이제 그거를 박경환 선수가 정말 실천을 잘해줬죠. 이게 칭찬을 하면서 묘하게 뭔가 박경환 선수 살짝 보내는 듯한 그런 느낌. 제가 좀 피가 좀 어디서 좀 흘러내려온 게 있어갖고 아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얘기를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 4차전에서도 시리즈가 그래도 잠실에서 한두 경기 정도는 가서 좀 야구 팬들도 한두 경기라도 보고 김정주 코치 입장에서는 사실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얘기지만 왜 그 정우람 선수 또 김광현 선수 왜 6회 8회 조용훈 선수 타석에서 조용훈 선수가 찬스가 있었지 않습니까? 4차전에 기억나시잖아요. 4차전 사실 예. 네 타석 모두가 그러니까요. 찬스였어요. 근데 계속 왼손을 이제 SK 벤치에선 올리는데 손흥민 감독이 조용훈 선수 계속 믿고 기용을 했단 말이에요. 강몽규라는 카드가 있었음에도 결국 강몽규 선수가 막판에 나와서 득점타를 쳤었잖아요. 그 부분은 상대 팀이라 좀 언급하시기 조금 애매하시겠지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저희들이 이번 시리즈를 저희 나름대로는 이제 주위의 반응하고는 뭐 상반될 수는 있겠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되게 재밌고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갔고 뭐 그게 어떤 면에서는 삼성의 그 반발 그게 별로 없었어요. 그런 것들이 느끼기에 저희들이 느끼기에 저희들이 생각했던 저항이 별로 없었다. 네, 저항 자체가 그렇게 많이 못 느꼈던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뭐 그런 거는 실질적으로 그 엔트리에서부터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그 엔트리 26명 엔트리에서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저희들이 키포인트로 삼았던 선수 2명이 빠졌어요. 크루세타 선수 투수 쪽에는 크루세타 그리고 타자 쪽에는 최상병 그 두 선수들을 이제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많이 만세를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저희들이 선수들. 되게 키가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만약에 그 선수들이 잘하면 그 선수들이 들어왔으면 굉장히 깝깝해질 수 그리고 있다. 삼성에서는 삼성 나름 이게 상대성이 있고 되게 재밌는 부분이긴 한데 저희들에서는 1차전에 레딩이 아니라 크루세타가 김광현 선수가 맞붙었다 하면 되게 좀 깝깝했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 선수들도 그렇고 그게 치기 쉬운 볼이 아니거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크루세타의 볼이요. 오랜 기간 또 안 나왔었고 근데 레딩 같은 경우는 3일 쉬고 나오는 케이스였고 근데 그런 부분에서 그랬고 최상병 선수는 저희들이 S급을 친 선수들이 있어요. 삼성 중에 그나마 극단적으로 안 좋았긴 했지만 S 상당히 좋다의 박하니, 김상수, 이영호, 조용훈, 그다음에 최상병이었어요. 5명. 피오 때 그리고 저희들이 마지막 시합할 때부터 쭉 최상병한테는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최상병 선수가 빠졌어요. 빠지고 오승환 선수는 들어올 줄 알았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가정이지만 1-4, 2-3루 때 3차전 때 최상병이 있었다면 진가병이 아니라 진가병이 아니라 최상병이 타석에 들어왔다 그랬으면 저희는 정말 깝깝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뭐 데이터도 얘기하셨지만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삼성이 이번에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좀 촉박했고 뭐 엔트리 제출 시간도 되게 빨랐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은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얻지 않았을까.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엔트리 제출 시점은 확실히 좀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바뀌었으면 지난번에 좋겠어요. 얘기했지만 그 팜플렛 인쇄 네. 때문에 근데 맞나요 그 얘기가? 팜플렛에 인쇄. 실제로 KBO는 맞습니다. 그거 맞대요. KBO에도 그렇게. 예. 근데 제 사진은 포샵했던데 모자 이렇게. 마음에 안 드셨다는? 어떠세요? 이렇게 돌아보시니까 그 방송 출연 기회가 이렇게 물론 사실 옐로카드 2번째 출연이세요. 네. 2008년 한국 시리즈 1차전 현장에서 저희가 옐로카드 네. 박동희 기자랑 당시에
했었는데 열심히 활동하시면 조만간 결혼하신다는 얘기죠. 예, 어떠세요? 예, 오랜만에 방송해 보시니까. 어쨌든 뭐 이런 기회를 주셔서 한 해를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네. 재밌었는지 잘 모르겠고 예. 이영균 기자는 어떻게 느끼셨는지. 예, 오늘 말씀이 너무 없으셔가지고 죄송해서 한 말씀 하실 기회 드리겠습니다. 그 SK 야구라는 것들이 뭐 굉장히 완성된 것처럼 보이고 잘 짜여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아까 포인트들이 집어넣었듯이 그 몸쪽 공승부에 대해서는 2007년에 배운 거고요. 그리고 2008년 승부를 하면서 시프트 같은 움직임도 다시 발전시켜 나갔고 그리고 지난 시즌에 기아에 패하면서부터 얻은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작년에 기아 선수들이 굉장히 빠른 볼 카운트, 뭐 원볼이라든가 원앤원, 원앤투에서 굉장히 적극적인 공격을 했던 것이 이번 한국 시리즈는 SK 타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실제로 문제 전력 분석팀에서도 그런 지시를 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런 이 해마다 한국 시리즈를 치르면서 배워나가고 발전해가는 모습이 SK뿐만 아니라 한국 야구 발전 전체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2010 한국 시리즈를 복귀한 2회차 선물을 좀 특별하게 푸짐하게 준비했습니다. 이 공저자 두 분이 나오셨기 때문에 야구 멘터리를 저희가 특별히 10권을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또 있습니다. SK 주축 선수들의 사인볼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 박정원 선수, 한국 시리즈 MVP죠. MVP죠. 박정원 선수의 사인볼, 그리고 SK의 절대적인 존재인 박경원 선수의 사인볼, 그리고 김광현 선수의 사인볼 2개, 그리고 이제 희소 가치가 폭증할 사인볼입니다. 김재현 선수의 사인볼을 3개, 총 7개의 사인볼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원하시는 사인볼을 콕 집어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정을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 기자 그리고 SK 전력 분석의 핵 김정준 코치와 함께 꾸며드린 옐로우 카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재미난 야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김정준 코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말씀 안 하신 비기가 좀 있습니다. 비방용. 뭐